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4년 11월 8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미국 장은 트럼프 당선 효과 지속으로 트럼프 기대감으로 또 신고가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예, 지금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로 벌써 이제 19,300포인트를 넘게 찍었었는데 이제 피보나치를 좀 적용을 해보면요, 이제 추정 상단 이게 단기가 될지, 앞으로 최종 상단이 될지,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최종 상단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이제 피보나치 적용 추정 상단은 나스닥 종합지수가 19,468에서 19,588 정도로 잡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라운드 피겨 자리인 2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앞서서 있는 요 숫자, 요 부근이 피보나치 적용해서 이제 추정 상단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패닉장에서 만들어졌던 이 저점과 그 다음에 22년 하락장 전에 올랐던 여기가 한 10,00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요 구간과 그 다음에 22년도 하락장의 끝자락 여기 구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이 한 10,000포인트 가까이, 아직 10,000포인트는 좀 덜 됐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랠리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은 또 급격히 꺾일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조건이 생겨야죠 꺾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살펴야겠지만, 일단은 기술적 자리는 요 정도 남은 상태다. 단기적으로라도 그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오버하게 되면 오버슈팅이 되겠죠. 오버슈팅이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 위팁소 급락 전환에도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계속 달린다고 해도 뭐 한없이 가지는 않겠죠. 뭐 적당히 한번 쉬어가서 뭐 더 가더라도 쉬어가는 구간이 생길 수 있고, 그 쉬어가는 구간에 우리 증시는 이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가는데도 우리 증시는 거꾸로 지금 그죠, 에너지가 지금 하방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더 세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뭐 이제 기대감 또한 충분하지만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하여 레드 스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취임 이후 과도한 정책 변경에 대한 혼란이 생길 우려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옐런 재무장관의 돈 풀기 정책으로 인해 미국 국채 시장에서 충격 흡수 역할을 해야 할 영래포 잔고가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지금 2023년 이후로 지금 꾸준히 내려와서 지금 지금 2021년 5월 이후로 최저점을 지금 찍고 있죠. 보시다시피 1,70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으며, 이는 코로나로 유동성이 확대되던 21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초과 유동성 공급에 제한이 걸리기가 쉬우며 이런 경우 시장이 잘 나가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받아주는 거래가 사라지면서 연쇄 반응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래포 잔고 감소는 금융기관들이 여유 자금을 연준에 맡기는 대신에 더 나은 수익을 찾아 떠나가는 것인 만큼 더 좋은 투자처가 시장에 지금 많은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연준위원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영래포 잔고 감소 현상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제 또 다른 쪽으로는 이제 미국장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사를 보시면요, 서학개미 계좌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꾸준히 올라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 지금 발생했죠. 반면에 이제 한국 증시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가닥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거듭하면서 동학개미들이 순매도에 나섰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거의 이제 계속 달려가서 계속 신고가를 보이는
중에서도 미국 증시로 옮겨가는 서학개미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반면 우리 증시는 이제 거래 대금이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이동할 사람들은 이미 다 이동했는데 그 안에서도 진짜 쥐어짜듯 옮겨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할 사람들은 다 국내 증시에 남아 있기도 한데 진짜 이제 한 명 한 명씩이라도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에도 집 나간 개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일단 미국장을 진짜 경계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증시는 이제 개인들이 말랐을 때 그거를 딛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막 힘껏 들어올 수가 있는가? 사실 개인들이 없으면 외국인들도 어떤 이제 뭐 꼬시는 행동을 하거나 어쨌든 들어올 유인이 또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예탁금도 지난번에 한번 50조 언더로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를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예탁금 규모가 계단식으로 한 번 더 줄어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거래대금이 축소되는 현상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 증시에 이제 돈이 다시 들어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자, 이제 그다음 야간 선물은 0.81% 상승한 채 금요일장을 출발했고요.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음봉으로 마감했죠. 상승 출발한 에너지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의 선물 수급 변화,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는 것, 그리고 개인 위클리 옵션의 이제 콜옵션 매수, 그다음에 월물 콜옵션 매수 등이 잡히면서 음봉 마감을 했고요. 저항대에 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라인이 조금 어긋나 있는데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추세에 대한 빗각 추세에 대한 저항이 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 지금 10월 31일에 이탈된 뒤에 계속 지금 두들기고는 있지만 넘어가질 못하고 있죠. 자, 이제 금리 환율이 하락한 채 금요일장을 시작했는데 뭐 미국채 금리 10년물은 현재 4.306까지 하락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환율은 목요일 밤에는 이제 하락했는데 금요일 밤에 다시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1,400원 선까지 재급등하면서 이제 1,400원을 또 위협하고 1,400원이 넘어가면은 또 외환 당국의 개입이 나타나면서 또 눌릴 수 있겠지만 자꾸만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상승의 힘이 더 강해지면은 뚫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더 수급적인 위협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 변동이 너무 커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지금 환 변동 너무 크니까 이런 이제 움직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동 체크하자 했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59만 주 매도, 외인 비중은 이제 7월 11일 56.55%에서 현재 52.38%로 연속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매도해서 4.17% 감소했습니다. 한 달 평균 1%씩 감소했다라는 거죠. 1%가 약 6천만 주임을 고려하면 대략 2억 5천만 주 정도가 감소한 것이고요. 대부분 삼성전자를 믿고 있는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로 또 이 사고를 일으켰던 이 사건을 만들었던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쉽사리 지금 이 모습이 해결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51%대 외국인 비중이 51%대 진입하면 한 달 정도는 이제 매수해주는 구간, 반등 구간도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다시 빠지더라도요. 그리고 나서 더 빠진다면은 이제 49%대까지 진입하고 그때부터 다시 물량을 모을 채비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50%에 51% 정도는 최소한 삼성전자를 비중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자가 찍히는 것은 또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이제 당장의 공간 54,000원대까지 자 월봉상의 공간
지금 M자로 내려오는데 이제 수직 낙하했는데 V턴이 안 되면은 하방 에너지가 정말 강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이 이제 54,000원대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하며, 지난번에 55,700원을 이제 찍을 당시에는 외국인들의 장악력이 없었죠. 뭐 사질 않았죠. 그래서 최종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거기가 저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죠. 그다음에 에어레인 신규 상장을 했는데, 에어레인은 이제 공모가 23,000원 대비 23.5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최근 상장주들이 이제 첫날에 이제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11월 9일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10월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발표가 나왔죠. CPI는 작년 동월 대비 0.3%가 올랐고, 중국은 이제 PPI가 중요한데,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9% 하락하며 25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PPI 하락 예상치는 2.5% 떨어지는 거였는데, 이보다 더 하락한 거죠. 현재 이 세계 물가지수 하락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 하락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상태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극단적으로 쓰고 있지만 내수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이는 기업의 이익 감소를 불러일으켜서 향후 투자 축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은 이제 아슬아슬하게 지지받은 추세 지지대를 딛고 올라서서 마감할지를 주목하자 했는데,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은 그 자리를 일단은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및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의 영향으로 추세대 방어에 성공했고요. 그러나 이제 여유롭지는 않으니 이탈 마감 위험은 계속 존재하는 상태가 되고 있죠. 코스피와 코스피 선물은 10월 31일에 먼저 추세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자, 장중 시장 분위기를 이제 요약해 보면요. 자, 이제 금요일에 어떤 시장이 펼쳐졌는지 요약해 본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다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고,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혜원 분들께도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 다 전달해 드렸던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장이 위에 아침에 9시 정도에 고점을 찍고 하루 종일 내려오다가 이제 오후장 막판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그런 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요약해 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판단은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뭐 완벽하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를 말씀드리는 방송은 아니지만, 제가 시장을 이해하는 방식을 그래도 1차적으로는 방송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장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클리 옵션이 이제 월요일 거 위클리 옵션이 20억 이상 콜옵션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최고 29억 원을 갔다가 종가에는 21억 원으로 매수 마감을 했죠. 자, 차트를 보면은 개인들은 이렇게 장중에 콜옵션을 처음부터 점심시간 때까지 줄곧 매수만 하고 있었죠. 위클리 옵션이 10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20억까지 넘어갔다라는 것은, 정말 반대쪽이 똑같이 양매수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즉 풋옵션도 그렇게 비슷하게 사지 않는다면은 이거 시장을 상승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이 풋옵션을 이렇게 늘리고 콜옵션을 같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반대로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특히나 뭐 옵션 만기가 많이 남았다면 그나마 영향이 덜한데, 지금은 하루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클리 옵션의 위력은 분명히 장중에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그런 추이를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죠. 위클리 콜옵션은 21억을 사고 풋옵션은 사지 않은 모습. 이제 만기 날에는 계약수를 우선으로 저는 체크를 합니다. 근데 금요일은 이제 만기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오는 것을 좀 심상치 않게 봐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월물 콜옵션 매수도 장중에 최고 17억에 종가 5억으로 끝났죠. 매수를 많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옵션에서 이 정도 1, 20억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특히 위클리 옵션에서 1, 20억 이상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체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오전장 콜옵션 단타 구간, 제가 요거를 포착했었죠. 무슨 일이냐,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샀다가 팔았다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자, 외국인 콜옵션 차트를 보시면요, 장 초반에 이렇게 이 구간이 지금 뭉퉁그려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상세히 살펴보면은 샀다가 팔았다가 자주 했어요. 한 두어 번 더 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떨어질 때 콜옵션을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사고 팔고 팔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떨어지는 구간에서 모았어요. 이제 콜옵션 가격이 떨어질 때 싸게 받았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키울 생각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거나, 그렇죠, 삼성전자를 땡기거나 아니면 그냥 콜옵션이라도 더 들이받아서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외국인들은 보수적으로 밑으로 내려올 때를 받아가지고 누군가 외국인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상승을 세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거기다가 물량을 정리하고요, 콜옵션 수익을 취하는 그런 단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외국인은 오늘 콜옵션 가격을 높일 생각이 별로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저항대에 걸려드는 자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후행으로 만약에 본다고, 외국인이 빠진 다음에 해석을 한다고 해도 빠지네, 사네, 빠지네, 반복하네, 야 이거 이상하다, 매도 한번 해볼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라인들, 더 좋은 라인들은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순서대로 외국인의 콜옵션 단타 포착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외국인은 이렇게 눌릴 때 매수하고 조금 끌어올릴 때 던지면서 다 팔고 본격적으로 매도로 전환됐던 겁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오늘장 음봉 양봉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때 라이브 방송 투표를 한번 진행했어요. 시청자 투표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장 양봉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음봉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를 이제 질문 올려놨는데, 쓰고 엔터를 누르자마자 음봉입니다 라고 시장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의 그런 것처럼 장대 음봉이 갑자기 출현했습니다. 제가 투표를 누르자마자 이 음봉이 발생했어요. 야,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음봉이구나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죠. 외국인들이 단타를 치다가 본격적으로 콜 매도를 늘리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콜 매수했던 걸 정리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사들이지 않고. 만약에 단타를 지속하는 거였으면은 다시 떨어질 때 또 콜옵션을 살려고 했겠죠. 그럼 저거 또 콜옵션 모아가지고 또 올렸다가 또 던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야 이제 계속 파네? 이거 보시면 계속 파네? 달라졌네? 이제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차 저항에 막혔습니다. 1차 저항은 뭔데요? 이거는 이제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 제가 그 라인을 장 전에 항상 매일마다 8시 40분, 41분 경에 정혜원 파생반 분들께 이제 그 안에 텔레그램에서 제가 텔레그램에 전달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누적된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옵션 가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숫자를 봐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건데요. 뭐 그래도 나름 높은 확률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이 변수가 좀 있는 날은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뭔가 한번 뭐 싸우려고도 해본다라는 거죠. 네.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정직하기도 했죠. 제가 1차 저항 라인 아침에 첫 번째 기준 양봉 잡고 1차 저항 라인 가는데 제가 잡아드린 저항 라인이 여기였죠. 345.8
340 내지 346이다. 근데 그날의 고점은 345.8이었습니다. 그쵸? 거기서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숏포지션을 커트라인을 잡고 분명히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커트라인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시장은 그걸 돌파해버리는 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이 없다면 거기서 꺾이려고 하는 에너지도 분명히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볼 수 있고요. 항상 활용할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힘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나의 커트라인을 반드시 정해서 지키고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매물대를 결국에는 못 넘었다라는 거. 조금 나중에 보더라도 야, 그 자리 못 넘네. 그러면 오늘 매물대를 뛰어넘는 힘이 약하구나. 그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에너지가 더 작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종일 천천히 누르면서 지수를 빼고 있는 와중이었죠. 고가가 58,300을 갔다가 저가 57,000원을 가는 과정이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총이 많이 높아진 고려아연이 11시 이후부터 지수를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려아연이 지수를 빼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려아연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잖아요. 근데 시총이 무려 23조 7천억대로 끝났습니다. 즉 떨어지기 전 25조 원 정도 하는 그런 덩치가 변동성을 막 10%, 20%막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려아연을 삼성전자가 저렇게 누르는 와중에 고려아연이 임시주총일이 확정됐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를 뺍니다. 꽤나 많이 뺐어요. 지수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빠지니까 바스켓으로 묶여있는 종목들이 지수 빠지네? 지수에 빠지는데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이 같이 연결을 지어서 빠지겠죠. 그래서 그것도 매도가 나오고 함께 빠지고 또 종목들이 빠지니까 반대로 이제 다시 지수에 영향을 줘서 지수는 더 빼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ETF로 다 연결이 됐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고려아연이 떨어질 때 악영향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제가 저점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고려아연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고려아연이 스타트를 걸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는 계속 그러고 있었으니까 고려아연이 본격적으로 여기를 깨고 내리는 스타트를 걸었으니까 책임은 고려아연이 져야 된다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뭐예요? 고려아연이 최소한 저점 찍고 돌릴 때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게 언제였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고려아연이 반등이 나오면 지수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진정이 됐어요? 고려아연은 1시 58분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자, 고려아연의 저점은요 1시 58분에 나왔고요.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야 저점인 걸 알아요. 그쵸?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와줘야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구나.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줘야 혹은 여기까지는 와줘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서둘러 판단하면 위험하죠. 다시 내려갈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 요거 이 자리가 확인이 되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후행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후행이면은 조금 늦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거 제가 아침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차 저항처럼 최종 지지라인이 다가오고 있었죠. 제가 파생반에 8시 41분에 오늘의 최종 지지라인 최하단선은 340포인트를 딱 말씀드렸던 요 자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은 금요일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고려아연이 저점을 찍고 맙니다. 고려아연도 1시 58분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고 해당 지점은 2차 최종 지지라인인 340포인트였고 거기를 찍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후 1시 57분이죠. 거의 1분 차 거의 그 자리였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도 커트라인을 잡고 활용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야 이거 충분한 지점이 됐겠구나. 그럼 이 부근에서 이제 분할로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서 내가 손절을 좀 걸고 하자, 손절을 고려하면서 하자라고 했을 때 반등 수익도 좀 먹을 수 있었겠죠. 물론 그 폭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반대로 본다면은 쇼 포지션을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로도 마감할 수 있었죠. 실제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저희 정혜원님 내역을 살펴보시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매매일지 들을 보시면 그런 매매를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숏을 공략하시고 여기서 1차 제가 중간에 있는 1차 지지라인 또 있었는데 그 자리 이제 테스트만 하다가 워낙 이제 고려한이 빠질 때니까 그냥 통과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매도 절반 분할 청산, 그다음 최종 청산 이렇게 하는 역할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꼭 거기서 반대로 진입이 아니라 가지고 오던 것을 최종 청산하는 자리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파생반 특강에서 다룬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반복 공부하셔가지고 트레이딩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마이너스 3.74% 하락해서 19.0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20포인트 언더로 마감을 했어요.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차분히 내려오긴 했는데 하단 지지에 가까워지네요. 이제 여기까지 순식간에 와버렸죠. 하단 지지에 가까워져서 다시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완전히 뚫어서 제가 17.5포인트 언더로는 내려와야 지금 이 변동성의 위협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진정은 됐지만 그래서 이제 옵션에 높았던 내재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설 수도 있음을 여기서 이어 돌아섰던 것처럼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11월 만기물이 지나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옵션 양매도가 더 힘을 쓰고 있다는 말이고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11월 만기 초반부터 지금 이제 만기 4거래일 남은 시점까지 계속 옵션 양매도를 키워오고만 있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옵션의 시세가 이번에는 한 번도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콜옵션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고 풋옵션도 천천히 10월을 묶어두면서 내려왔죠. 지수를 급격하게 하락시킨 것이 아니라 10월 한 달 내내 같은 자리를 횡보하면서 서서히 그냥 비슷한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의 시세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를 찍어서 살펴보면요. 풋옵션 월물 풋옵션 한 30을 놓고 딱 보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옵션의 시세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만 있었지 뻗어 올라가는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누르고 있죠. 콜옵션은 당연히 지금 죽었으니까 당연히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지금 11월 물은 콜옵션도 풋옵션도 모두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그걸 계속 매도만 해오고 있고 그걸 누적해오고 있죠. 외국인은 지금 옵션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이 큰 상태죠. 그거를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서 만기 직전 부근에 청산 욕구가 생길 겁니다. 프리는 충분히 빠진 시점에서 청산하고 싶겠죠. 그쵸? 프리가 쭉 빠진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프리가 충분히 빠져야 외국인들의 매도는 기존에 했던 것들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겠죠. 자, 프리는 옵션의 등압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옵션의 등압을 보면 현재 5.97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같은 이제 잔존일 기준해 가지고 현재 옵션의 등압은 올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1월부터 현재 11월 물부터 11월 물까지 같은 기간 11월 그 D-4일 종가 기준으로 등압의 추이를 보면 지난번에 이제 8월 급락장이 있었을 때 전후로는 옵션의 등압이 상당히 높았죠.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높았다가 지금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쵸? 여기는 요 급락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옵션 매도 포지션을 늘려와서 옵션 가격이 많이 죽어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올해 들어 가장 저평가를 보이고 있고요. 1월물 등합 6.42, 2월물 6.90, 3월물 6.17, 4월물 7.08, 5월물 6.72, 6월물 6.92, 7월물 6.98, 8월물 9.13, 9월물 10.32, 10월물 9.89까지 높아졌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11월물 현재 등합 5.97 최저로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 최근 들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의 지속적인 옵션 양매도에 기인한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옵션 양매도로 수익을 가장 많이 챙기고 있다라는 거죠. 챙겨야지 맞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청산을 언제 하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말미에 옵션 만기가 다가올 때 말미에 갑자기 청산하고 한쪽을 확 키워버린다면 위험성이 갑자기 생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변동성 지수가 아까 그 지지라인에서 확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만기 하루 이틀 남기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기 당일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 주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CPI, PPI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를 무사히 넘겨야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의 옵션 양매도가 더 힘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를 지금 취하고 있었죠. 11월 14일 만기까지 현재 외국인들의 수익 범위는 330에서 347.5고요. 5로 보이고요. 자, 이거를 편의상 지금 뭐 시장 베이시스가 1.09인데 1포인트 그냥 빼고 편의상 선물 지수의 표현을 한다면 330에서 347.5 요 정도 자리 선까지 지금 남은 만기 동안에 갖다 놔야 외국인들은 그 수익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청산 막판에 청산되는지 여부도 이제 중요하겠죠. 다 왔으니까. 어제만 해도 330에서 350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콜 매도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상단 제한 자리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점점 내려오죠. 처음에는 330에서 365 예? 계속 내려옵니다. 330에서 365를 보이던 게 이제 하단은 계속 330으로 유지를 되는데 어느덧 347.5까지 상단이 더 줄어들었다. 상단 폭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 양매도 누적 영향으로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환율 등 외적 충격 영향으로 만기 직전 변동성이 터졌을 경우에 옵션 가격의 상승이 큰 폭으로 발생하기 쉽습니다. 스프링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자 등합이 쭉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최저로 낮춰가지고 여기서부터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예요. 자, 낮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예를 들어 그냥 여기에 1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5까지 내려왔을 때 10까지 튀겨져 올라가면은 이거는 2배밖에 안 되죠. 곱하기 2, 그쵸? 100%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1까지 쭉 낮췄다면은 5에서 10은 절대 수치로 5가 오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절대 수치로 5가 오른다면은 5배 급등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쭉 압축시켰을 때 더 많이 튀어져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변동성이 출현을 한다면 혹은 작은 변동성에도 옵션의 가격이 한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큰 폭, 즉 옵션 투자자들은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어쩌면 또 찬스 포인트가 생기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경험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다음 주를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종가가 이제 57,000원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이제 159만 주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JP모건 서울과 메릴린치 등을 중심으로 이제 매도가 나왔고요. 뭐 계속 사주지 않으니까 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고려아연의 종가는 114만 6천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 최대 고려아연이 5에서 6포인트까지 코스피를 낮췄는데 종가로는 3.4포인트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영향을 한 종목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외국인 선물은 프리장 및 장 초반에는 갭 상승 효과에 환매수부터 시작했으나 9시 45분 3,500억 원 정도 매수 정점을 찍고 종가까지 매도가 이제 늘어나는 모습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죠. 나타났고요. 이거 갈색선 아까 전에 봤듯 이렇게 외국인들은 선물을 어느 시점부터 줄이기 시작했다. 매도 금액은 2,636억으로 종가 부근에 크게 줄이지 않고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 3,000억대 매수에서 내려오면서 시장 하방에 영향을 주고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콜옵션은 이제 116억 매도로 끝났고요. 자, 보시면 여기 116억 매도로 끝났고, 장 초반 단타로 매수하던 것을 다 빠져나왔고,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이 돼서 매도로 전환됐고, 또 그 물량은 종가에 다 집중이 됐습니다. 오전장은 이제 외국인이 잦은 콜 단타를 좀 보였는데 콜옵션 가격을 키우지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 풋옵션은 종가 체크 시 99억 매도로 토탈 기준 기존 포지션인 양매도를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갑자기 매도를 이렇게 바짝 당겨버리니까 갑자기 대량 청산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라고도 보여지네요. 만기 직전에. 프로그램 비차익은 이제 매수하던 프로그램도 결국은 크진 않지만 매도로 전환돼서 마감했습니다. 총 643억 마감을 했고요. 프로그램 여기 지금 저기 오른쪽에 검은색 선을 보시면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매수를 해줬는데 갑자기 이제 하락하면서 하락장 때부터 계속 이제 매도를 늘리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좀 꼬리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 하락에 영향을 같이 줬습니다. 투신 선물은 장중에 매수하다가 종가에 투신마저도 매도로 전환해서 839억 원 매도를 보였고요. 환율은 저는 이제 달러 선물로 주로 체크를 하는데 1386.5원으로 달러 선물이 금요일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국인은 3612억 매도를 했고 외환 당국에 1,400원 방어 체크를 한 뒤 단기 차익을 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금요일 야간에 이제 토요일에 확인해 보니 야간에 10.9원이나 크게 오르면서 1397.4원으로 종료를 했고 야간 환율은 이제 1,400원에 육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야간 달러 선물 및 환율 급등으로 인해 야간 선물이 상대적인 약세를 또 보였죠. 야간 선물이 또 환율 영향으로 0.72%나 빠져서 마감했습니다. 338.35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점 요날 11월 1일에 만든 요 저점이 337.4인데 이거를 이탈을 하면은 공간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외국인들이 장악하지 못한 8월 5일 저점을 위협하는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뚫릴 위험에 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월요일에 아침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한숨을 더 돌리긴 하겠죠. 외국인 어쨌든 옵션 양매도가 많으니까 굳이 막 위협을 주기보다는 최대한 방어도 하려고 할 테죠. 그러나 자리는 충분히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청산해버리고 풋옵션으로 돌려버릴 위험도 크다라는 거. 이제 콜옵션으로 돌리는 확률이 좀 낮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 환율 1,400원 이렇게 육박한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이 또 쉽게 좋아지기도 어렵겠고, 그죠? 그래서 하방 외국인들이 혹시나 풋옵션 매도 쪽을 갑자기 다 청산해버리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게 포착되면은 장중 라이브 방송 및 구독자 텔레그램 방, 그다음 당연히 정혜원 텔레그램 방에도 당연히 안내를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겠죠. 그래서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신규 구독자분들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카페도 신청하셔서 들어오시고 카페 초대는 신청하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독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미국 물가지수와 파월 옵션 만기일 요 세 가지로 이제 일정을 요약해 볼 수 있고요. 11월 11일 월요일에는 중국 광군절입니다. 12일 화요일에는 독일 CPI 발표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연설 매파죠. 토마스 바킨 매파죠. 패트릭 하커 비둘기, 닐 카시카리 매파죠. 근데 최근은 좀 중립 포지션을 좀 보였어요. 연 총재의 연설이 있고요. 11월 13일 수요일에는 한국 실업률 발표 있고요.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 로리 로건 매파죠. 알베르토 무살렘 중립, 제프리 슈미트 매파 연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11월 14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11월 옵션 만기일인데 10시에 개장합니다. 수학능력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 10시에 개장하고 1시간 수년에서 마감합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했고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연설 비둘기죠. 토마스 바킨 메파, 존 윌리엄스 중립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5일 금요일에는 중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 있고요. 미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할 예정이고요. 변동성이 이번 주보다는 더 큰 모습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는 이제 선거 때문에 변동성 요인이 컸지만 그거는 좀 특수한 환경이었고, 일반적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미국 CPI, PPI, 이제 FOMC도 지나갔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있는 CPI, PPI 발표 보고 연준위원들 연설, 또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또 입장이 바뀌는지 혹은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주의하면서 시장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